네, 취업을 부탁해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김유리안나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유리 안나 학생. 네. 첫방 나오고 좀 주변의 반응이 어땠나요? 일단 유튜브에서 보기만 했던 방송인데 제가 실제로 나오니까 굉장히 신기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좀 만만히 준비를 하셨나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취업을 부탁해. 먼저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부터 풀어봐야겠죠. 보미 씨, 방법 알려주시죠. 네. 자, 먼저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과 상국의 영역에 우선권이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출제자는 누군가요? 누굴까요? 와, 홍쌤이네요. 홍쌤 굉장히 제가 오랜만에 하네요. 예, 많이 없는데. 자, 문제 출제하겠습니다. 규제를 새로 만들면 그만큼 기존 규제를 없애도록 하는 것으로 규제 개혁을 위한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는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객관식입니다. 1번 일몰제, 2번 총량제, 3번 누진제, 4번 허가제. 무식이 한번 대답해보죠. 저는 무식이? 모릅니다. 저 몰라요. 아니, 그래도 제일 그럴싸한 게 있잖아요. 그럴싸하면 아닙니다 이러면서 또 넘어갈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모릅니다. 자, 우리 힌트를 제가 좀 네, 힌트 드릴게요. 있나요? 힌트 힌트는 있나요? 결국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양은 정해져 있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도 네.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몇 번이에요, 보미 씨? 2번입니다. 2번이요? 총량제. 총량제? 네, 2번 정답 맞습니다. 네. 현재 그 유럽하고 미국 등에서는 지금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국합의 실패로 지금 도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과론적으로 규제 양을 일정하게 지어서 비즈니스하는 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네. 그런 제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문제 난이도는 저한테는 항상 어려운데요. 우리 김유리 안나 학생님은 문제 난이도 어떠셨나요? 처음 들으면 모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역시 이해가 아량이 넓네요. 자, 우리 상국이 문제 난이도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이 의외로 더 어려웠던 어려웠어요, 오늘? 네, 오늘 저는 맞출 줄 알았는데. 영어 나오고 이러면 저 울렁증 생겨가지고. 자, 이렇게 문제를 하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상국이 형 눈치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씨는 편차가 되게 큰 게 전체적으로 이제 기본 내공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 아는 게 나오면 그건 금방 맞히는 거고 모르는 게 나오면 못 맞추고 뭐 이런 식이라서 한국 씨처럼 되지 말고 여러분들 기본 내공을 탄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알아서 한번 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 준비 퀴즈 풀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해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롯데제과입니다. 롯데그룹의 창업자인 제일교포 신교포 회장이 1967년 한일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설립했습니다.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롯데제과는 71년 영등포 껌 생산 공장을 시작으로 경남 양산과 대전 등에 대단히 공장을 세워 초콜릿과 비스킷 등을 생산, 세계 7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후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인 나뚜루 사업을 시작, 2000년 자일리톨 휘바껌을 출시해 10년간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껌과 초콜릿, 스낵과 아이스크림 등을 생산하며 글로벌 제과 업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롯데제과 하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기업이고 우리가 좀 즐겨 먹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유리 안나 학생님은 롯데 과자 좋아하십니까? 롯데제과? 네, 저는 되게 굉장히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제가 좋아하는 과자들이 다 롯데 제과더라고요. 네.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어떤 과자죠? 저는 칸초를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뭐 아무래도 어린 시절 추억과 네. 함께하는 뭐 제과 브랜드들이 많을 네. 텐데 우리 상국계 형은 네. 어릴 때 과자 드셔보셨어요? 저도 아니, 어릴 때 과자 드셔보셨어요? 이거는 집안 비하야. 이거는 좀 어릴 때 과자를 드셔보셨어요는 이건 좀 아닌 것 과자를 좋아했어요도 아니고 농담이죠. 과자를 드셔보셨어요는 좀 비한 것 같은데. 이거. 농담입니다. 진짜 이거. 어떤 브랜드 좀 즐겨 드셨어요? 저는 뭐 롯데 제과도 되게 좋아했고, 근데 저희는 약간 롯데 제과가 좀 추억이 개그맨 되고 나서 좀 추억이 이제 있었던 게 뭐냐면 원래 개콘에 이제 간접 광고가 자체가 안 돼요. 뭐 이렇게 뭐 상표가 드러나는 게 안 되는데, 근데 개그 중에
히바는 할 수 있었어요. 그때 광고가 유명했기 때문에 네, 잘했죠. 히바를 하면 롯데 제과에서 실제로 껌을 한 300통을 보내줘요. 근데 개그맨들은 또 웃긴 게 누가 뭘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한 일주일 안에 다 먹어요. 그냥 출근하자마자 껌을 씹고 있어. 아무 이유 없어. 그냥 껌을. 한 번은 소화제를 갖다 줬어. 밥을 안 먹었는데 계속 소화제를 먹고 있어. 약간 개그맨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롯데에서 껌을 되게 많이 보내줬던 히밤 하면 그 다음 주에 방송이 나가고 월요일 날 와요. 네, 그래서 그 좀 롯데에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 추억이 있군요. 저희도 방송 중에 한 번씩 외쳐보고 껌 씹으면서 하면 재밌겠네요. 좋아요. 네, 저 먼저 롯데제과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지난 1년간 18만 4,300여 건 정도 언급이 됐고요.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가장 상위 연관어로 떴어요. 지난 1년 동안. 그래서 봤더니 이거를 통해서 광고 영상을 많이 내보냈더라고요. 이게 이제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특히나 이제 워너원 멤버 한 명 각자가 돌아가면서 뭐 누군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 이제 소녀 팬들이 환장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6월 달에는 꽝 없는 경품 행사를 했는데 또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제가 보니까 롯데제과가 이제 SNS라든지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어떤 발빠르게 좀 발맞춰가는 광고라든지 이런 행사 이벤트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언급이 됐고요. 과자 중에서는 역시 빼빼로가 여전히 가장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빼빼로와 함께 빼빼로 데이라든지 요하이라는 무슨 또 제품이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저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과자 같은데 요플레가 좀 들어간 건가요? 이게 또 워너원이 이제 광고를 하다 보니까 난리가 났고 뭐 할인이라든지 뭐 마케팅 그다음에 아이비라는 과자가 또 있나 봐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는데 어쨌든 50위 안에 10몇 개는 다 워너원이 또 장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 쓸데없는 얘기인데 해도 돼요? 해봐요. 아니 갑자기 근데 갑자기 빼빼로 데이에서 그냥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옛날에 우리가 빼빼로 데이가 없을 때는 빼빼로를 한 번씩 사 먹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빼빼로 데이가 생긴 이후로 아, 그날만 먹나? 그날만 먹고 한 번을 안 사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롯데 제과의 마케팅이 이게 맞는 건가? 물론 그날 한 몫 팔기는 파는데 1년 동안 꾸준히 파는 게 나은 건지. 좀 이상한 접근인가? 아니, 물론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나는 빼빼로 데이 말고는 한 번을 빼빼로를 사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거 생긴 제과 이유로. 업종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벤트 데이 그리고 전 국민이 누구나 알만한 그런 이벤트 데이에 특정 상품 로고가 들어가서 이렇게 자리매김된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죠. 대단하고 네. 물론 뭐 매출의 그런 뭐 트렌드는 이제 확인해 봐야 되지만 저는 뭐 다른 제과 업체에서는 오히려 꿈꾸는 날이 아닐까라는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홍쌤, 롯데제과의 공채 어떻게 진행될까요? 실제로 이제 올해 상반기 18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보면요. 우선 영업 리더 육성 대상으로 해서 여기가 일반적으로 이제 영업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통 직군으로 근데 운전면허가 좀 필요한 게 좀 특징이어서 운전면허 2종 보통, 그다음 수동 이상의 소지자를 대상으로 해서 채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직에서는 기계나 전기 또 건축 관련된 전공도 채용이 있었고요. 생산 관리 파트에서는 이제 바이오 쪽으로 전공했던 친구들과 산업공학 했던 또 이제 경영학도들을 같이 생산 관리 직군으로 채용했고요. 그다음에 해외 사업을 보면 영어하고 중국어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이 얘기는 당연히 중화시장을 좀 전략적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을 또 우리가 가늠할 수 있고요. 경영 지원과 노무, 또 기술 지원, 품질 지원. 그러니까 제가 업종이지만 상당히 다양한 업종으로 채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그 고졸 이상, 그다음에 신입 경력 채용으로서 또 롯데제과에서 별도로 정규직 영업 또 영업 업무 지원 파트에서의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졸공채와 또 이제 고졸이라 채용이 좀 따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고 대졸공채는 상당히 다양한 직군으로 채용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은 떠도는 한간의 소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기업. 롯데제가 평양냉면과 라이벌이라고 카더라. 예, 뭐 과제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평양냉면을 얘기하는지 모르실 건데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평양냉면이 왜 이게 롯데제과랑 라이벌입니까? 과거 얘기인데요. 2000년도에 롯데제과가 업계 최초로 금강산 지역의 빙과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금강산 관광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실제로 이제 금강산 바라는 제품이 한 4,000개 정도, 그다음에 월드콘 아이스크림을 한 2,400개 정도 첫 공급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금강산 지역의 뭐 휴게소라든가 그다음 뭐 그런 판매점들에서 실제로 제품
판매가 이루어졌고 최근에 또 남북 관계가 이제 화해 무드로 좀 다시 넘어가면서 또 이런 사업이 다시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지금 갖게 그럼 롯데가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북한은 마진을 먹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롯데가 그 지역에서 이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거기를 방문하니까요. 거기서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뭐 일부 북한 주민들에게도 소소하게는 판매가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대북 사업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롯데제과도 합류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지금 롯데가 그 현대그룹 이후 두 번째로 이제 본격적인 대북 사업 재개의 시동을 이제 걸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95년도에 한참 이전인데 그 당시 이제 북방 사업 추진 본부를 롯데가 설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북한 현지에서 초코파이 및 그다음에 생수 공장 설립을 추진했는데 당시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이 사업 추진이 무산됐습니다. 그 이후에 2008년도에 이제 초코파이 개성공단에 납품을 해서 대북 사업을 이어나가려고 했었고 또 근데 이 개성공단이 이제 폐쇄되면서 롯데 대북 사업이 좌초됐던 경험이 있죠. 최근에 또 이런 화해 무드로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신규 시장 또 거의 생산 거점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롯데 그럼 제가 또 연봉은 하나 어느 정도 됩니까? 자, 플래닛이 2018년 6월에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4,127만 원이었습니다. 사원이 3,351만 원, 대리가 3,770만 원, 그리고 과장이 4,580만 원, 차장이 5,671만 원, 그리고 부장이 6,689만 원 받고 있습니다. 네. 홍쌤, 롯데제과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직군 채용이 있다. 제과 업종이라고 하면 통상은 뭐 식품, 그다음에 영업, 문과 뭐 이렇게만 채용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올해 상반기 공채에서도 기술 파트에서 건축 관련학에 이런 채용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제 학생도 이 친구도 건동홍 이제 실내 건축 디자인을 전공했고요. 학점은 4점 좀 넘었고 스피킹은 한 6급 정도. 근데 이 친구도 롯데제과의 그 영업 지원 파트에서 시설 관리 파트로 최종 합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건설도 어찌 보면 이런 제과 업종에서도 채용이 된다. 이런 틈새가 있다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학생은 통상적인 이제 영업 직군으로 채용이 됐는데요. 중경외시를 졸업했고요. 학교가 이제 영미어학 전공이니까 사실은 좀 사업적인 부분하고 좀 거리감이 있죠. 토익은 한 900 중반대, 그다음에 스피킹 7을 갖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그 전자업종에서 이 서비스 회사에서 한 고객 상담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과업이라고 하면 실제로 물론 제거를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유통 채널들과의 유기적인 협업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또 고객들의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그 식견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CS 마인드로 어필할 수 있는 그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소서에 잘 녹여내서 취업이 됐다. 그래서 제과 업종이라고 하면 통상적인 문과 영업 채용이 많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공계들의 이런 작은 틈새들도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구기업.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짠. 샵 과자는 몸에 양보하고 샵 껌은 치아에 양보하라입니다. 우리 뭐 롯데제과는 말 그대로 제과 업체인 거는 다들 아실 텐데 근데 과자만 만드는 게 아니랍니다. 몸에 바르는 과자 그리고 양치하는 껌도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제품들이 인기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게 전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그 왜 우리 빙그레 할 때 저기 바나나 우유 그거 이제 바디 로션이랑 함께 나온 거 기억하시죠? 이제 그게 있었어요? 네, 롯데제과하고 이제 네. 해피바스하고 콜라보 해가지고 이제 조스바, 스크류바, 수박바 이제 줄여서 조크박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개 제품을 이제 출시한 거예요. 립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선크림, 스크럽, 그다음에 수딩젤 이렇게 9종류 정도. 이게 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좀 귀엽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씩 뭐 사는 그런 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런 제품 내놓은 거고요. 해피바스도 이제 조크박의 브랜드 이용해가지고 소비자들의 어떤 호기심을 좀 자극하면서 뭔가 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려는 노력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자일리톨 껌하고 2080 치약하고 두 개 합쳐가지고 진짜 예전에는 그냥 설만 있었거든요. 그 자일리톨 씹으면 양치 안 해도 된다. 근데 실제로 양치 안 하고 씹는 껌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데제과가 클린 스크럽이라는 걸 적용을 했는데 치약에 사용되는 탄산칼슘하고 피로인산 나트륨이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치아 표면 세정 효과고 치석을 좀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안 써봐서 솔직히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때 이 자일리톨이 네. 다들 밥 먹고 나서는 마치 양치하는 것처럼 습관처럼. 씹는 그런 게 뭐 전 국민들한테 유행이 됐었잖아요. 네네. 그런 걸 노리려는 건지 어쨌든 이런 클린 스크럽을 실제로 적용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거 한번 사용해 보시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는 한번 본인들이 직접 판단해 보셔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네, 일단 재밌네요. 재미는 있네요. 네. 네. 김한나 학생은 이런 제품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하셨듯이 사실 지속적으로 쓰는 제품은 아니지만 호기심에 한번 사보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찾아보니까 한의원이랑 이번에는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제 기능성 껌을 또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능성 있는 껌도 나오면 한번 사용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다음 해시태그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잘리톨 버스 샵 빼빼로 스위트 홈입니다. 앞서 우리 롯데제과가 과자를 활용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과자를 갖고 또 다른 일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봉사활동이라고 합니다. 사랑받은 만큼 그 사랑을 돌려준다는 의미로 여러 사회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과자로 하는 봉사가 어떤 건가요, 전쌤? 그러니까 많은 대기업들이 이런 또 사회 봉사 활동하고 있는데 과자로 하는 봉사 말 그대로 과자를 판 수익금을 가지고 아이들을 돕는 건데요. 먼저 이제 그 대한민국을 치아가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하고 치과 전문 의료단을 구성해가지고 그 닥터 자일리톨 버스가 매월 어떤 소외된 지역을 방문해가지고 구강 검진도 해주고 스케일링 같은 기본적인 치과 치료를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빼빼로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국제 아동 그 권리기관 세이브 더 칠드런과 함께 이제 쉼터와 공부방을 제공했는데 스위트홈이라고 하는 그 센터를 설립해가지고 현재 5호점까지 냈다고 하네요. 이런 좀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작년에 롯데제과가 대한민국 나눔 국민 대상에서 대기업으로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롯데제과가 국민들을 위해서 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대표적인 그런 행사들입니다. 또 듣자 하니까 롯데제과는 어쩌면 직원들이 참 고달픈 기업이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절약을 생활화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일까요, 홍쌤? 롯데 같은 경우도 환경경영이라는 테마를 잡고 그거에 맞춰서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잡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뭐 폐수 관리도 하고 에너지 절감 시책이라고 하면 뭐 실제로 외식보다는 사원 식당을 이용해라. 그다음에 수도는 약하게 틀고 양치컵을 이용해라. 뭐 아주 좀 소소하고 작은 부분들까지 뭐 선풍기는 약하게 틀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지속 가능 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사회 공헌 활동 일환이 될 수도 있고 또 롯데제과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고객들이 구매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 관리라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프로모션의 차원, 물론 이를 통해 뭐 회사 내부적인 에너지 절감도 이뤄내겠지만 그거보다는 기업의 이런 환경 경영, 그린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그 모습을 표출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이 더 격화되고 있다.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들과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PT 면접인데요. 10년 후 이 기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롯데제과의 10년 후, 김한나 학생 시작해 주세요. 네, 저는 10년 후 롯데제과와 같은 과자를 파는 곳이 맛을 내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다르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도 과자라는 제품이 앞으로 계속 상승 곡선을 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롯데제과의 조직 내부의 변화를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롯데제과가 10년 후에 연구부터 판매까지 자동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출시된 AI 빼빼로 때문인데요. 이 빼빼로는 AI를 통해서 SNS나 웹 내용을 분석해서 소비자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 트렌드를 바탕으로 제품을 연구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과정에서 출시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완판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변화가
기존의 제과 업계의 문제점, 내부적인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제과 업계는 기획팀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다음에 연구소로 가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 결정자가 이제 판매를 승인하면 이제 판매가 되는 이렇게 4단계의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서 소비자의 관심은 지나고 나서 출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AI를 도입한 과정을 통해서 제품의 출시, 연구부터 출시까지 단기간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수익성은 높이고 의사결정 비율은 낮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녕 학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질문들 있으신가요? 일단 뭐 처음으로 사업적인 부분의 변화가 아닌 조직 내부의 변화를 얘기했다는 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큰 변화의 흐름은 사실 예측 가능한 수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어요. 네, 우리 호경 꾸경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도 잘 들었고 또 약간 조직 내부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조금 신선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좋습니다. 질문들 더 없으면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쌤께서는 PT 어떻게 보셨나요? 네, 김한나 학생 지난주에 이제 처음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처음 발표하는 학생들은 되게 지적할 것들이 많았는데 뭐 그렇게 특별하게 지적할 거리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내용 면에서 귀를 좀 사로잡을 만한 어떤 키워드를 좀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면 어떨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뭐 4단계 프로세스 이런 설명은 굳이 그 회사에 있는 분들은 다 아는 건데 굳이 거기에 긴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그 비는 공간에다가 좀 뭐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좀 다른 것들을 좀 채워 넣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냥 그 정도 아쉬움만 좀 있었습니다. 네. 홍 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뭐 고민했던 흔적이라든가 논리적인 접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괜찮았는데 전 신입사원한테 발표 들을 때 뭔가 좀 참신함, 또 신입사원다운 느낌, 뭐 그런 아이디어도 좀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롯데제과의 지금 주력 제품들을 보면 뭐 빼빼로, 그다음에 뭐 가나 초콜릿, ABC 초콜릿, 아트라스, 마가레트, 롯데샌드, 바다 코코넛 굉장히 장수 아이템들이 이제 제과업을 선도하고 있거든요. 저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과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시도들을 롯데제과도 꿈꾸고 있고 또 글로벌 시장 진출이 또 앞으로 중요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추가되면 지금보다는 더 멋진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실전 면접 2번째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우리 제품 중에 한 가지를 좀 골라서 마케팅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제품 한 가지보다는 롯데제과의 다양한 제품을 크로스 셀링할 수 있는 마케팅 방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가장 유행하고 있는 마케팅 방안 중에 SNS를 통한 편의점 음식 조합 이러한 컨텐츠로 하는 마케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수치를 보니까 네이버에서 검색한 결과 한 1년 동안 3만 건 정도의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치를 근거로 롯데제과에 있는 상품 여러 가지를 묶어서 롯데제과 조합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나나맛 몽쉘과 바나나맛 빙그레를 섞어서 바나나맛 빙수 약간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끼리 바이럴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SNS상에서 이벤트를 열면 어떨까 합니다. 아주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과 업종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게 정말 맛있으니까 먹어야 되지? 그런 식의 소비 패턴보다는 그냥 어떤 다과회가 있고 그다음에 뭐 심심풀이 뭐 이런 용도이기 때문에 물론 맛도 중요하죠. 근데 맛보다는 내가 이 제과를 섭취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그다음에 내가 휴식을 느끼는 이런 식의 관념들. 그러니까 마가레트가 예전에 제가 보면은 그런 마케팅을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봉지 뒤에다가 이제 편지 쓸 수 있는 공간을 부여해서 그러니까 내가 마가레트를 막 먹는다기보다 가벼운 내 친구들에게 좀 선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빼빼로데이 쇼시도 사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부분을 가다듬어서 마케팅 전략으로 제안했던 안나 학생의 답변은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무엇입니까? 저는 2학년 때 했던 간편 결제 시스템인 페이코와의 산학협력인데요. 그 산학협력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방안을 도출하는 산학협력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게 된 교훈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에 비해
소비자의 반응은 예상과는 많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의 기술의 장점을 부각해서 소비자들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교훈을 바탕으로 롯데 제과에서도 현재의 과자의 장점, 제과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마케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안나 학생은 아주 잘하네요. 그리고 지금 사실 학년도 역대 출연자 중에서 가장 저학년인 것 같은데 네. 내용 전달도 잘 이루어지고 저는 소재 선정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안나 학생이 아마 해당 기업을 도전하게 되면 마케팅이나 영업 직군에 도전할 텐데 또 그런 얘기들을 또 뭐 식품 마케팅이다, 제과 마케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재미없거든요. 전자결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타겟팅 해가지고 본인이 얘기했던 건 마케팅 전략 프로세스와 테크놀로지를 같이 덧대어서 이야기가 오고 갔죠. 그러면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또 마케팅 전략을 짤 때 제과업종 동종산업의 트렌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종산업 간의 요즘 경쟁도 많아지고 다양한 산업들을 보는 임원분들 입장에서는 또 궁금해질 소재가 될 거예요. 안나 학생이 지금처럼 얘기를 한 면접관은 그 당시 사안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 부분을 물어보게 될 거고 안나 학생은 답변을 통해서 마케팅 관련된 통찰력을 배우기 위한 본인의 노력을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대화의 어떤 컨텐츠를 던지는 시도는 저는 적합한 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안나 학생이 초반에 그런 마케팅 이야기를 많이 한 상황에서 학교 관련돼서 경험을 물어보면 그때는 이런 딱딱한 프로젝트보다는 조금 더 인성적인 경험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전체적인 면접의 컨텐츠도 바라보면서 균형 감각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치죠. 우리 홍쌤 취업을 부탁해 하면서 처음으로 잘하네요. 네, 극찬이었습니다. 이 정도.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네, 홍쌤에게 더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롯데제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안나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저는 사실 롯데제과는 소비자로서의 입장이었는데 막상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면접자의 입장이 돼보니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롯데 제가 하면 우리가 빼빼로데이를 잊을 수가 없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빼빼로데이가 초반에는 아주 좀 좋은 이벤트로 와닿았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특히 중고등 학생들 사이에서 이 이벤트가 시작이 됐는데 저가형 과자를 그냥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시제. 근데 요즘은 그 편의점에서 이런 프로모션을 너무 과하게 해요. 그래서 업주들 입장에서는 꼭 이런 빼빼로만 파는 게 아니고 인형도 팔아야 되고 선물 세트를 팔아야 되고 그리고 제가 빼빼로 돼 있는 학생들한테 빼빼로를 정말 많이 봤는데 아주 거대한 빼빼로가 있더라고요. 이만해요. 그리고 초콜릿도 듬뿍 들어가 있고. 저는 세상 제일 맛없는 빼빼로인 것 같아요. 다 먹지 못하겠더라고요. 좀 과한 마케팅. 그러니까 취준생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스펙을 만든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취업에 필요한 적정 양 수준까지 올라가면 되는데 이런 거대한 빼빼로가 될 만큼 본인의 이력을 낭비하게 되면 우리가 뭐 스펙 괴물이라고 하는데 너무 과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취업을 할 때도 그렇고 기업이 경영 전략을 짤 때도 적정 수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기에 과한 것보다는 적절한 양으로 나의 경쟁력을 균형 감각을 갖고 배치시킨다. 이런 마인드로 전략도 짜고 취업 준비도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롯데 제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과자 안 먹은 지 좀 오래됐는데 오늘 좀 출출해서 이따 과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꿈꾸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좋은 지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